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잃어버리는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어제도 제 친구 박 할머니는 40년을 함께한 동네 이웃에게 전 재산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이웃은 투자를 도와준다며 돈을 받아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내 눈이 이렇게 멀었나. 40년을 봐온 사람인데 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 박 할머니가 흐느끼며 한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당선 후에 지켜지지 않을 때, 친절했던 이웃이 뒤에서는 험담을 할 때, 믿었던 자녀나 손주가 우리 돈만 노리고 있었을 때, 그 배신감과 분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사람을 꿰뚫어보는 더 많은 비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직업, 말투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자,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눈빛과 표정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은 꾸밀 수 있어도 순간적인 눈빛과 표정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오래된 속담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눈동자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기쁠 때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집니다. 이를 진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억지로 웃을 때는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지금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 웃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며 다시 웃어보세요. 두 표정의 눈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대화할 때 눈길을 자주 피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특정 주제에서만 시선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금전관념이나 정직성에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사기꾼들 중에는 오히려 신뢰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한 아이 컨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도한 눈맞춤은 오히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짜 감정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미세 표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0.5초도 채 지속되지 않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알려드린 눈빛과 표정만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눈빛과 표정까지 속이는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바로 사람의 일상적인 작은 행동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동호회 새 회원 정씨를 만났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지식도 풍부해 보여서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식당에서 종업원이 물을 약간 엎질렀다는 이유로 정씨가 보인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종업원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순간
정 씨의 가면이 벗겨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은 그저 속담이 아닌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인간 심리의 진실입니다. 사실 권력자나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특히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점이나 마트의 직원, 택시기사, 청소부, 아이들,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절한 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단순히 깜빡 잊은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시간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정확히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소한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 복지사와 매주 목요일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사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고 항상 30분에서 1시간씩 늦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복지사가 박 할머니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권했습니다. 다행히 박 할머니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 라는 생각으로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복지사는 여러 노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행동은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보여줍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산하게 만드는 사람, 작은 금액도 꼼꼼히 따지는 사람, 반대로 과시하듯 돈을 쓰는 사람 등 돈과 관련된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들춰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행동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윤 할머니는 동네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번 만날 때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며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시간이 되면 아이고 지갑을 두고 왔네요. 다음에 꼭 제가 살게요라고 했죠.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되자 윤 할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동네 여러 할머니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결국 투자 사기까지 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놀라운 사실, 바로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금액을 다루는 방식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큰 금액을 다룰 때의 패턴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산하게 만드는 사람, 작은 금액까지 꼼꼼히 따지는 사람, 반대로 과시하듯 돈을 쓰고 나중에 그 사실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이러한 돈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인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과도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항상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중잣대는 그 사람의 본성에 숨어있는 불공정함과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광주의 최 할아버지 사례는 정말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같은 병실 환자가 실수로 최 할아버지의 라디오를 떨어뜨려 고장냈습니다. 그 환자는 즉시 사과하고 새 라디오를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최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 환자의 안경을 밟아 망가뜨렸을 때 최 할아버지가 사과하자 그 환자는 갑자기 돌변해 그런 일 없었다. 네가 일부러 그랬지 라며 고함을 치고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최 할아버지는 그 환자의 위선적인 본성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도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과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는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90%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평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조차 쉽게 버린다고 합니다. 즉, 평소에 남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위험해지면 그런 가치를 쉽게 저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방식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100% 확률로 여러분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전의 장할머니 사례는 정말 교훈적입니다. 장할머니는 새로 이사온 이웃과 친해졌는데 그 이웃은 매번 만날 때마다 다른 주민들의 흉을 보였습니다. 저 집은 빚이 많대요. 저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대요와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친밀감을 느끼게 해서 좋았지만 장할머니가 우연히 그 이웃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웃은 장할머니에 대해 치매 초기 같아요. 자식들이 방치하는 것 같아요 라며 완전히 거짓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할머니는 그 순간 그 이웃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고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이 보입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진 않나요?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지는 않나요? 돈 계산은 공정하게 하나요? 실수했을 때 인정하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자주 하진 않나요? 방금 알려드린 행동 패턴들이 사람의 진짜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60대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빛과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 사기꾼들은 이런 것들까지 속이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세 번째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도 100% 본성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의 진짜 본성을 100%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심리 분석관들도 인정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어떤 거짓말쟁이라도 본색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마치 끓는 물에 들어간 티백에서 모든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위기 상황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끌어냅니다.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황 할머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옆집에 이사온 30대 부부는 항상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친절했고 가끔 음식도 나눠주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 아파트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와중에 황 할머니는 당황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젊은 부부와 마주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황 할머니를 보고도 살려주세요 하며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황 할머니는 다른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오보였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부부의 모든 친절은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부부가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황 할머니는 그제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숨겨두었던 본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패닉에 빠지는 사람,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실수로 인한 곤란한 상황, 급한 마감 시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부산의 정할아버지는 30년 지기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는 정할아버지에게 자네는 내 진짜 친구야라며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둘째 날 두 분이 산에서 길을 잃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하던 그 친구는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 상황이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 말 듣지 말고 혼자 왔어야 했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혼자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의 도움으로 정할아버지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순간 30년 우정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본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문제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한 문제에 대한 반응 차이입니다. 자신의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가혹한 사람이라면 100%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위기 상황은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돈이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공정한 분배를 중요시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화하려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아마도 76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모은 3억 원으로 아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평소 아들은 아버지,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에요. 이 사업으로 효도하겠습니다라며 감동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어려워지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이 할아버지는 거의 모든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회사 돈을 2억 넘게 빼돌려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사업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제 와서 뭘 그러세요? 평소에는 효도하는 아들로 보였지만 이익이 충돌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말은 단지 돈을 얻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밝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다음 3가지 상황에서의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의 반응,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행동 방식, 이해관계,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이 충돌할 때의 태도, 이 3가지 상황에서 보이는 일관된 패턴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 나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보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눈빛과 표정을 살펴보는 것. 둘째,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 3가지 방법을 종합하면 어떤 가면을 쓴 사람이라도 그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사람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보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특히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심리학자 오가와 박사의 3번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을 최소 3번 이상 다른 상황에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3번째 만남쯤에는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6세 김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의 친목 모임에서 만난 이웃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웃은 첫 두 번의 만남에서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김할머니가 조금만 더 지켜봤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등의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6개월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큰 돈을 맡기거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 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하세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피해자를 고립시켜 혼자 결정하게 만드는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세요. 특히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순간적인 미세 표정은 어떤지 살펴보세요. 진실은 말이 아닌 얼굴에 먼저 드러납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주목하세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정도, 돈을 다루는 방식, 실수에 대한 반응,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방식 등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모습을 지켜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법들을 알고 난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제 편인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이 여러분의 행복과 재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지금,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을 잘못 보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